민주TV가 갑자기 되게 연락을 되는구나.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오늘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같은 일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 변화 열망을 구시대의 낡은 방식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안철수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치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아니라면 대선기획단의 음모와 활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철수 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투자팀장인 강모 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둘째, 안철수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 정 씨는 구체적인 근거는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걸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안철수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안철수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 및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는 정 씨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 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적법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보도하고 동반 사안에 대해서 동시에 취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현 상황을 지휘하고 있지는 않은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근원지와 조직적 유포에 대한 제보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는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낡고 구태의연한 거대한 권력이 펼치는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9월 16일 금태섭, 강인철, 송호창, 조광희 변호사.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할까요? 질문 먼저. 내가 먼저. 먼저 한 말씀. 예. 자, 질문, 잠시만요. 잠깐만요. 질문을 받기 전에,
일단 지금 여기에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잠깐 여기 참석하게 돼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한 금태섭 변호사나 안철수 원장과의 개인적인 그 친분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번 국회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인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진상조사 특위의 민주당 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금태섭 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원장에 대한 이런 죽이겠다라고까지 하는 이런 협박의 근거가 됐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은 가히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의 철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인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역시 이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내용에 정치적인 협박을 하고 또 사찰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정치인을 사찰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협박과 강요를 하는 그런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일궈왔던 그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리고 다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중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런 내용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또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 그런 조사를 했는지를 이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만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불법 사찰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민간인을,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가 불법 사찰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과 2시간 동안 독해를 하면서 그 내용이 오고 갔는지,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사찰, 뒷조사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박근혜 후보가 지금껏 입에 담고 있는 국민의 통합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과거의 군사정부 시대에 있었던 이런 구태 정치의 행태가 다시는 우리 이 시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말씀하십시오. 후배는 이렇게 협박을 하기는 경우에도 검증을 보고 있는 같이 검찰 선배로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 있어요. 아니, 사전에 다른 원칙이 있어야 되나?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대답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협박이라고 있는데, 다른 형태의 협박이라든지 어떤 다른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새누리당 대선 기획단 측에서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질문. 녹취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한자도 틀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평일날 전화를 받으셨는데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원래 아는 사이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처음에 9월 4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인가요? 하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사실 여부를 재차 3차 확인을 했고 한치의 의혹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만. 그것은 여러 사람과 상의해보고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적이죠? 자, 구글에다가 정준길 금태섭을 쳐봤어요. 예. 그랬더니만 금태섭이 뭐라 그랬냐면, 친구 간의 대화다. 친구 간의 대화고,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말했을 뿐이다. 뇌물 여자 언급했지만 협박은 안 했다. 정준길 금태섭과는 친구 사이. 네.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보이세요? 정준길, 금태섭이 친구 사이라네요? 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과거에, 서울대 동기 동창이고, 검사도 같이 했다. 녹취록이 나왔나요? 예, 녹취록이 나왔나요? 지금 녹취록 나왔어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녹취록은 없다. 내가 일단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정준길이 누구냐? 정준길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궁금했고, 금태섭은 누구냐? 정준길, 금태섭이 누구냐가 일단 궁금했어요.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서울대 동기 동창이고 검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다. 이거군요. 요게 팩트죠? 그죠? 팩트. 그 다음에 나는 그것보다 저 송호창 변호사의 그 발언이, 예, 캄다운님 감사드리고요. 송호창 변호사의 발언이 더 난 흥미있는데요? 사찰 결과다. 지금 정준길이 얘기한 내용은, 정준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은 사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송호창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찰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난 그 부분이 좀 더 관심이 가요. 좀 더 관심이 가. 그니까 이제, 친구 검사끼리는 협박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아니, 오랜 친구끼리 그냥 주고받은 얘기다. 한간에 떠도는 의혹을 얘기했을 뿐이다. 검사들 간의 대화이고, 송호창 변호사의 발언에서는 이런 내용은 사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부분이 좀 더 관심이 가요, 나는. 여기에 아까 적었던 12가지, 3시 기자회견에다가 하나 더 적으면, 금태섭, 정준길은 오랜 친구. 사람이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말이에요. 어느 한 방향으로 꽂히면, 어느 한 방향으로 꽂히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목동의 30대 여자는 누구야? 사찰? 이 얘기가 전혀 사실무근이 아니라 사찰을 통한 얘기다. 무슨 얘기지? 절친은 아니다. 그냥 학교를 같이 다녔고 검사 동기일 뿐이다. 그래요. 절친은 아닐 수 있죠. 절친은 아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협박 사건 이야기합니다. 예. 의정부 조인김님 감사합니다. 금태섭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빠르다.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다. 그냥 서울대 동기동창이고 같이 검사를 했을 뿐이지 기수가 달라서 친구는 아니다. 이런 반론이군요. 네. 나는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황우여가 새누리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협박을 이슈화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이슈화해라.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어요. 와우. 사실관계가 뭔데? 사실관계가 뭔데? 친구라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땐요, 검증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광주 전남 경선이 그냥 순식간에, 우리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으로, 광주 전남 경선이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으로 떡실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안철수 협박 이슈 안되게 새누리 긴급 문자, 대정부 질문에서 안철수 관련 협박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이슈화되도록 해야 함이라는 메시지를 받아 읽고 있다. 이걸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봤다 이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황우여 대표가 잠깐 이걸 누가 보낸 거야? 황우여 대표가 보낸 거야? 이거는 지금 황우여 대표가 읽고 있는 장면이죠? 예. 황우여 대표가 읽고 있는 장면이고 요게 저기 기자들한테 보였다는 거잖아. 그죠? 기자들이 보이는데 이걸 읽었다는 거잖아. 그죠? 이런 문자를 보내고 그걸 기자들이 보는 기자들이 감시하는 본회의장에서 읽었다 이거죠? 아니 우리가 팩트만 확인하는 거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내가 뭐 특별한 얘기 했어요 여러분? 나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이 문자를, 예. 나는 그냥 저기지. 기자들이 보고 있는 고성능 카메라로 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떡하니 저런 문자를 봤다라는 걸 그냥 사실로 확인한 거지. 그냥 그런 거죠. 일단 뭐 오늘 이 핫이슈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지금 뭐 광주 전남 경선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좆대버렸는데요. 네. 한번 이제 사건을 시간대별로 확인해 봅시다.
사건의 순서를 한번 쭉 나열하면서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본방이 꽉 찼어. 중계방으로 좀 가봐. 본방이 꽉 찼으니까 중계방으로 한번 가봐. 자, 컴퓨터로 보시는 님들, 예, 이 사건의 순서를 한번 쭉 나열해봅시다. 이상하게 안철수 문제는 새누리당하고 엮여 있어요. 제가 지금 쭉 정리한 거 알죠? 안철수를 정치판에 출마시킨다라고 맨 처음 얘기한 사람 누구? 윤여준. 오세훈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고,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이었고, 한나라당 싱크탱크였던 여의도연구소 소장이었던 윤여준이 안철수 출마 선언을 주도했다. 박근혜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에서 안철수 의혹을 수사하려고 조사하겠다 했더니 지도부가 못하게 했다. 또 안철수가 작년에 이 재벌들을 재벌들이 경제사범을 일으키면 사형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고 인기를 끌었는데 알고 보니 9년 전에는 재벌회장을 구해달라고 청원서에 서명한 게 발견이 돼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지지율이 막 흔들릴 때 갑자기 박근혜의 친박 핵심이라는 현영희 양의 그 비서가 우리 의원이 돈 주고 의원 됐어요 라고 자백을 했다. 그래서 영희 사건으로 안철수의 그 최태원 그 구명운동은 한순간에 묻어버렸다. 그 다음 나철수라는 안철수 팬클럽이 올 2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나철수를 만든 사람이 정혜훈이라는 그 이회창 선거대책본부의 홍보단장이었다. 그 다음 출마 선언도 안 한 안철수를 지지하는 교수들의 지지선언이 발표됐는데 그 지지선언을 주도한 사람이 나철수를 만들었던 멤버다. 그 다음 그 안철수 룸사롱 논쟁이 벌어져서 안철수가 단란주점도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은 룸사롱에 갔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경찰이 나서서 우리가 사찰해 봤는데 안철수 룸사롱 소문은 확인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룸사롱 논쟁이 끝났어. 그런데 나중에 경찰에서 우리는 사찰한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7번째로 안철수 박근혜 그 여론조사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한 날, 그날 사실은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했다고 박원순이 다음날 뉴스에 떠야 되는데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라는 여론조사로 박원순을 완전히 죽여버렸어. 모든 언론이.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고작 750명한테 조사한 내용이야. 그걸로 안철수를 스타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뒤로 안철수 박근혜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집 같은 집에는 한 번도 안 와. 그 다음 박근혜 지지도가 센 지역에서 안철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망치부인이 뭔가 이상하다. 왜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이용하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문재인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으면 안철수가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안철수 불출마설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자 갑자기 정운찬이 나와가지고 안철수랑 신당 만든다는 발표를 했어. 그 다음에 안철수 카페 이야기는 뉴스로 나온 건 아니고 그 카페 회원의 제보였어. 2008년 뉴라이트들이 안철수를 띄우기 시작할 무렵 주식 카페 하나가 생겼는데 그 카페 회원이 83,000명이 되자 갑자기 안철수 카페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다음 정몽준 선대본부에서 일했던 한나라당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가 안철수가 떠야 박근혜가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에서 하고 다녔다. 그 다음 오늘 낮 3시에 이 광주 전남 경선이 최고의 그 관심 집중을 시키는 민주당 경선에서 제일 중요한 광주 전남 경선인데 이 시간대에 갑자기 이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금태섭 변호사가 전화 받은 사람이 서울대 동기고 같이 검사했던 정준길이라는 사람의 전화다. 녹취록은 없다. 녹취록도 없이
그 전화 받은 내용을 기자회견을 꼭 이 시간에 했어야 될까? 여기까지가 사건 시간대로 나열해 본 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자, 일단 이렇게 사건 순서를 나열하고 나서 자, 여러분 안철수를 새누리당에서 거기다 이제 황우여가 14번 14번 황우여가 받은 문자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망치 부인이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이 얘기를 계속 방송에서 하고 있었더니 새누리당에서 우리는 안철수 출마를 원하지 않아요 라는 걸 보여주려는 빅쇼를 준비한 건 아닐까요? 망치 부인이 새누리당은 지금 안철수 출마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래야 이 젊은 세력표가 안철수와 민주당 표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걸 망치 부인이 계속 지적을 해서 야권 단일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안철수가 독자 출마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우리는 안철수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출마 협박됐다. 협박을 이슈하지 말고 사실을 이슈해라.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안철수가 새누리당하고 무관하다는 걸 지금 새누리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지금 안철수의 출마를 새누리당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협박도 하고 이슈화시키지 말라 문자까지 보내서 기자들에게 노출시키면서 굉장히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안철수 구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안철수에 대한 의혹을 버려라. 우리는 안철수가 출마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거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게 사실무근의 협박이라면 사실무근의 협박인데 송호창 변호사의 발언의 포커스는 사찰이다에 꽂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사찰이라는 얘기가 그러면서 지금 이 정준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사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뭔가 이 정준길이 한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를 지켜본 거다 라는 얘기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사찰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왜 사찰의 가능성을 얘기했을까? 그 부분이 난 해석이 안 돼. 송호창 변호사 발언에 왜 사찰이라고 얘기하지? 왜? 아니, 그러니까 송호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철수하고 친해. 안철수하고 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금태섭하고도 친한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송호창은 민간 사찰 문제라고 그러면서 저 자리에 가 있는 거야. 일단 나는 이게 아침에 전화를 받은 거라며. 그러면 오전 중에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3시에? 그럼 오전 중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2시쯤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3시에 기자회견을 했을까가 나는 자목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 정준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사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 표현이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정준길이 한 터무니없는 얘기는 사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어떻게 사찰을 통해 알 수 있죠? 주식 종료 시간 때문에 3시다? 주식장 종료 시간? 오늘도 아니고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오늘 3시에 발표. 왜?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월요일 아침에 전화 받은 거를 왜 오늘 3시에 기자회견을 고민을 했다. 상의하고 고민을 해서 오늘 3시에 발표를 했다. 민주당 경선과는 무관하다. 그래요. 무관하겠죠. 예. 무관하겠죠. 예. 설마 뭐 민주당 경선 시간에 맞춰서 발표했겠어요? 예. 내가 뭐 민주당 경선에 맞춰서 발표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안고민님 감사드리고요. 주식 때문이다? 아따, 오늘도 선동하느라 바쁘십니다. 공감이 간다는 얘기죠? 예, 우리 평범한 아이디님, 공감이 가신다는 얘기죠. 아따, 오늘도 선동하느라 바쁘십니다. 예, 그래요. 제가 혹시, 민주당 경선 때문에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이거 민주당 경선 때문에 이 시간에 발표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나? 아니잖아! 그냥 왜 3시에 했냐 물어봤지. 왜 그냥 오늘 3시에 얘기했냐고 물어본 거지. 나는 경선하고 연결시킨 건 아니야. 왜 경선하고 얘기했다고 그러지?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예. 아까 그 3시에 발표한다 그럴 때? 아까 내가 그 3시에 갑자기 기자회견 한다 그럴 때 열받아서 아까 하긴 했는데 지금 이거 안철수 기자회견 들은 다음에 안 했잖아. 아까 내가 그 안철수 기자회견 했다라는 얘기를 막 시청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 민주당 경선 가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내가 안철수 이렇게 제목 바꾸는 안 했잖아. 그지? 왜 그걸 그렇게 굳이 강조하지? 지나간 얘기인데? 경선하고 상관은 없는데 일시가 좀 수상하긴 하잖아. 아니, 월요일 아침에 받은 전화를, 화요일 아침에 받은 전화를 고민했다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발표하냔 말이야. 그리고 주식에다 영향을 미칠 거면 오전에 11시쯤 해야 주식이 올라가지. 안 그래? 상의했다잖아요. 아니, 상의를 해서, 지금 상의해갖고 꼭 3시에 해야 돼? 내일 아침 11시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 11시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일 3시에도 할 수 있고, 굳이 왜 오늘 3시에 했냐 이거지. 고민을 하다가, 굳이 왜 오늘 3시에. 지금, 내가 볼 때는 민주당 경선 중에 오늘처럼 시청자 많이 들어온 날이 없어. 내가 민주당 경선을 쭉 지금 내가 연설회를 중계해왔는데 오늘 문재인 TV에도 1600명이 보고 우리방 TV에도 우리방도 지금 3600명이 봤단 말이야. 합쳐 5000명이 본 날이야. 그렇게 이 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왜 오늘 3시에 굳이 상의가 오늘 2시에 끝났다. 참, 상의가 오늘 2시에 끝났어도 그렇지요. 안 그래요? 지금 민주당 경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질 즈음에 꼭 이걸 이 시간에 발표했어야 됐어? 봐봐요. 내일 뉴스예요. 오늘 광주 전남 민주당 경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올 거야, 메인에. 전부 안철수 협박, 이걸로 도배를 하겠지. 그죠? 안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행태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잖아. 지난번에도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박원순한테 양보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 그걸로 도배했잖아. 그래서 박원순 다시 띄우는데 2주 걸렸어. 그 언론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안철수 캠프에서 오늘 민주당 경선 결과를 오늘 민주당에서 제일 중요한 경선하는 날 굳이 그 시간에 했다는 거는 일종의 견제 아닐까요? 아니, 지금 누구보다도 안철수가 우리나라 이 언론 행태 잘 아는 거 아니야? 설마 몰랐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몰랐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종시를 지켜낸 것도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공은 박근혜가 다 먹었죠? 왜?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단식하고 삭발하고 농성한 사람들 한 번도 방송에서 안 찍어줬어. 박근혜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언론이 박근혜 집 앞에 가가지고 일주일 개겨. 그러고 나서 박근혜가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의 모든 일을 다 박근혜가 도장 찍어준 거 아니야. 뭐 야당 의원들이 막 삭발하고 농성하고 단식해도 카메라가 찍어주지도 않아. 그리고 정동영이 한미 FTA 희망버스 이런 거 꼭 통합진보당이랑 움직이면 그때는 가서 찍어주는데 민주당 자체적으로 아무리 옳은 토론을 하고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회에서요 굉장히 좋은 토론들이 많았어요. 한 번도 안 찍어. 한 번도 보도 안 해. 그런데 통진당이랑 정동영이 뭐 같이 하면 그건 존나 찍어.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언론이 그 다음에 봐요. 새누리당 의원한테 민주당 의원이 쥐어 터져갖고 코피를 줄줄 흘렸어. 그런데 다음날 보도 어떻게 나왔어? 언제까지 국회에서 쌈박질? 야! 그게 쌈박질이냐? 새누리당 의원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건데 그걸 다음날 언제까지 국회에서 쌈박질 이렇게 나와. 그러면 맞은 사람이 싸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동시에 욕먹어. 본방이 풀방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정상이냐고. 대한민국 언론이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런 언론 구조 속에서 민주당이 어렵게 지금 그 경선 치르고 있는데 그걸 오늘 3시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 민주당 경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덮어버릴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안철수가 새누리당한테 협박당했다. 그 뉴스가 내일 도배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서 제일 중요한 광주 전남 경선 결과는 묻히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민주당이랑 연관 짓지 마세요. 씨발.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안철수보다 출마가 확실한 민주당 경선이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이걸로 일주일 가겠지. 그러면서 논쟁을 하겠지. 근데 물론 있잖아요. 지금 이 조중동이 당황한 움직임이 있어. 금태섭과 정준길은 친구다. 이걸 지금 띄운 거 아니야. 응? 금태섭과 정준길은 오랜 친구 사이다. 요거를 신속하게 띄우는 걸로 봐서 기사가 30분 안에 써지기 힘들지 않겠어요?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그죠? 금태섭과 정준길 사이를 알고 있었단 얘기야. 안 그래? 생각해봐요. 3시에 기자회견 했는데 3시 반에 둘은 절친이다 이렇게 난 거 아니야.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니야. 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그래요. 금태섭이 변호사 아니야. 새누리당 공보단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거기다 내용이 안철수의 의혹 얘기를 7분 동안 했대.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녹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아무리 친구가 아니지만 지금 안철수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면 측근 변호사인데 녹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제일 7분이나 전화통화를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 시대 아니야. 어떻게 녹음을 안 했지? 그런 얘기를 아니 봐봐요. 안철수가 목동에 있는 30대 여자랑 그런 얘기가 나와도 나는 바로 녹음해. 안 그래? 바로 녹음해야지. 이 자기가 대변인 아니야. 지금 안철수 대변인이 지금 박근혜 공보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근데 안철수에 대한 의혹을 뇌물을 받았다는 둥 아까 설명하는 거 들었죠? 이 재방송할 때 다시 봐봐.
꽤 얘기가 길어. 무슨 회사를 차릴 때, 1999년에 회사를 차릴 때 뇌물을 받았다더라. 목동에 있는 30대 여자하고 최근까지 사귀었다더라. 그런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고 있어. 변호사인데. 이거,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나는 녹음을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해. 왜냐? 이 이야기는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안 그래? 내가 왜 녹취록에 집착하냐 하면, 이 얘기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떠돌다가, 결론은 뭔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증명할 수가 없다고. 녹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이야. 그치? 아니, 나는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아? 변호사라는 사람이 7분 동안이나 내 주군에 대해서 지금 상대당 공보팀에 있는 애가 의혹을 늘어놓고 있는데 녹음을 안 했다. 그 녹취록은 없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오늘 낮 3시에? 몰라. 내가 당신들 말대로 너무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망치부인 목소리에 망치부인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 계세요? 망치부인 얘기에 녹취가 불법은 무슨 불법이야. 녹취가 불법이라서 공개를 못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협박 전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란 얘기가 안 통해. 이거는 협박이기 때문에 녹취가 불법이란 얘기가 안 통한다고.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야, 너 이거 나 녹음한다. 그거 웃기지 마. 그리고요,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 나 이거 녹음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의혹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만 얘기해? 나는 변호사가 더 웃겨. 아니 그냥 그렇단 얘기지. 아줌마니까. 내가 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가 가만 보니까 수상하다 이거지. 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아침 시간에 7분 동안이나 통화를 하면서 만약에 나한테 정동영 인터넷 TV에서 나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 난 녹음해. 아주바님 감사합니다. 내가 벌 받더라도 난 녹음해. 안 그래요? 장금 말술님 감사하고요. 아니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지. 예.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 이거지. 하여간 내가 내가 안철수랑 짰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안철수랑 짰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나 이렇게 내가 민주당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나더러 음모라는 둥 수상하다 뭔가 편협하다는 둥 욕해도 내가 들어야지 뭐. 어깨인대님, 백신강님, 아름다운 걸림 감사하고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을 쭉 나열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보이긴 한다 이런 얘기야. 망치세상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좀 따져보자 이거지. 뭔가 이렇게 따져보고 싶은 거. 왠지 이렇게 허술해. 뭔가 허술해. 나라면 정말 얘네들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을까? 응? 아니 생각해봐요. 검사 출신들이 정준길 검사가 금태섭 안철수 대변인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야, 너는 안철수 이렇게 여자 의혹도 있고 뇌물 의혹도 있는데 출마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죠. 3천만 명이 스마트폰 시대인데 얘기를 했다. 그것도 웃기잖아. 난 그게 웃겨. 우선 검사 출신끼리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그렇게 전화했다는 것도 웃겨. 근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7분 동안이나 그런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서 녹음을 안 했다는 것도 웃겨. 녹취록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도 웃겨. 일이 발생한 건 화요일인데 화요일부터 목요일 2시까지 계속 고민했다? 그것도 좀 웃겨. 그 다음에 그 정준길이가 얘기한 내용은 사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건 뭔 말이야? 그럼 정준길 얘기는 정준길이 뭔가 보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뭔가 사찰했었다는 얘기야? 난 좀 그래. 아니 날 욕을 아니 그럼 나한테 욕해도 내가 오늘은 받을게. 예. 그냥 오늘 뭐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뭔가 편협한 생각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들을게요. 내가 봐도 뭐 착각이고 편협할 수 있어. 그런데 좀 이상하진 않아?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우리 지금 기자회견을 그냥 기자회견 문을 본 게 아니라 발표한 내용을 영상으로 봤어요. 보신 분? 아니 우리 아까 영상을 봤잖아. 금태섭 변호사의 인터뷰를 우리가 기자회견 다 봤다니까? 예. 경선 결과 아직 안 났어요. 지금 투표 중이에요. 녹음이 안 되는 폰 아닐까요? 녹음이 안 되는 폰일 수도 있죠. 변호사인데. 녹음이 대변인인데. 예. 그럼요. 뭐, 변호사라 돈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녹음도 안 했을 수 있지. 스마트폰 3천만 시대에 녹음을 할 줄 몰랐을 수도 있고, 아침에 긴급하게 갑자기 검사가 전화해서 협박했는데, 변호사가 그걸 받고 녹음을 안 했을 수 있지, 충분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예. 변호사 핸드폰이 아이폰이면 녹음이 안 됩니다. 아이폰이라?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 됐을 거다. 그 아이폰이래요? 그래요?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됐대요? 아니 뭐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 송호창 변호사는 안철수를 사찰했다 이것 때문에 간 거야.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를 사찰했다 여기에 열받아서 민주당 대표로 간 거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지. 예. 누가 자작극이래. 누가 자작극이랬어. 아니 자작극 얘기 누가 했어요? 누구야? 누가 자작극이라 했어? 난 자작극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다만 새누리당이 대형 사고를 쳤다지. 이거는 대형 사고를 친 거야. 새누리당이 나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봐요. 새누리당이 대형 사고를 친 거야. 뭐냐? 검사 출신 공보위원이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 근데 그게 친구 사이라서 그냥 떠도는 의혹을 얘기했다.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뜨자마자 뉴스에 금태섭 정준길은 친구였다. 고개를 또 떠. 그 다음에 그 협박을 이슈화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이슈화해라. 얘네들도 이 사실관계를 이슈화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잖아. 이번 사건을 이슈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요. 얘네들도 이 사건을 이슈화하고 싶은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게 하고 싶다. 묻어라가 아니야. 묻어라가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게 하라. 내가 잘못 읽은 거야? 예. 아니 요거는 저기예요. 황우여 휴대폰이야. 요거는 황우여가 부실장한테 받은 건데, 야 무슨 실장한테 받았다는데, 실장이 무슨 부실장이 저기 문자를 보냈는데, 야 당 대표한테 말이 짧아. 예.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새누리당의 그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부실장이 보낸 거야. 무슨 부실장이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당 대표가 받은 문자인데, 와, 말이 이렇게 짧아? 야, 저 당은 막 저런가 봐. 야, 아니, 그냥 좀 그렇다 이거지. 어머! 이번엔 광주에서 걸그룹이 떴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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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신지요? 할 듯. 위에도 할 듯이야. 야, 이거 뭐, 당대표인데. 저 사람 당대표 아니야? 황우영아 당대표 아니야? 당대표한테 문자 보냈는데 저 당은 되게 짧다. 그치? 그것도 좀 웃기네. 와, 민주적이라서 그런가? 민주적이라서 당대표한테 문자 보내는데, 할 듯. 해야 함. 아, 그렇구나. 예. 아니, 그냥 예. 아니, 나는 그냥, 그렇다 이거지 뭐. 이 사건이 뭔가, 이렇게 좀, 웃긴다 이런 거지. 참, 자, 안철수,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협박했다. 출마하지 말라고. 과연 그랬을까요? 예, 우리 야생화님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은 진정 안철수가 출마하지 않길 원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나 보지. 좌우지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좌우지간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나는. 예. 아니, 내가 안철수를 견제하는 게 아니야. 난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는 안철수를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안철수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거야. 뭔가 이 새누리당의 꼼수가 수상하다, 이거지. 예. 뭐 지금 이제 광주에서는 웬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하면 줄일게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이장 스타일이 문득 떠올라서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11W2XX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말이에요. 예. 아, 진짜 오빠 강남스타일구나, 스포가. 아니, 근데 말이에요. 지난번에 볼라벤에 대해서도 뭔가 수상하다 그럴 때 다 내욕했지. 기억나? 지난번에 내가, 지난번에 말이에요. 볼라벤 보도 뭔가 수상하다. 그럴 때 내욕했던 사람들 있지. 내가 뭔가 의혹을 제기한다는 둥. 내가 맞았잖아. 내가 맞았지. 이끌었으니까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고 대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장난컨대 2012년 12월에는 강남 스타일 대신에 민주통합당 스타일이 대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저러고 있어요? 이보세요. 민주당이 경선하는 건 세금이고 새누리당 경선하는 건 세금 아니에요? 이거 당비로 하는 거예요, 당비로. 아주 실력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로 국고 지원금은 새누리당이 더 많이 받는 거 알죠? 예. 뭐 세금으로 며칠째 저러고 있어요? 일로 와, 이 새끼야. 당비로 하는 거야, 당비로. 안녕하세요. 당비도 세금입니다.
야, 새누리당 경선은 세금이 안 아깝고 민주당 경선만 세금이 아깝냐? 네, 저는 대학생. 그리고 당비는요. 예, 그리고 이 당비는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보면 책찍 그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줄 아는데 우리 신랑이 시의원이잖아. 시의원인데 이제는 그 좋아지고 월급에서 50만 원을 당으로 내요. 중앙당으로 50만 원. 그 노래를 그 다음에 시당으로 50만 원. 바로 오늘 같은 날 그 다음에 지구당으로도 올 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내요. 30만 원인가를 내. 공동사무실이라서. 제가 그란데라떼님 감사합니다.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빙빙빙 첫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당비도 세금? 국회의원들도 다 내요. 국회의원들도 당비를 다 낸다고. 그리고 공식적인 정당은 국가로부터 뭘 받아요? 그 정당 지원금을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게 새누리당이야. 제일 많이 받는 게 새누리당이고 우리는 두 번째로 받아. 오님은님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은 예, 우리 방송은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민주당 편파 방송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이 방송이 무슨 KBS나 MBC처럼 공영방송인가? 그리고 알고 왔다면 잘못 아신 거예요. 칼바도스타님 감사합니다. 나의 방송은 철저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모든 걸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는, 민주당 편파 방송입니다. 왜냐? KBS, MBC, SBS, YTN, MBN, 그리고 종편, 앤드, 그 언론사 나머지 20개가 전부 다 박근혜야. 완전히 요즘에 박비어천가 난리도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나라도 동네 아줌마 망치 부인이라도 그 민주당 입장에서 방송하겠다. 그게 우리 방송 모토예요. 러브랑님, 영원님,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예, 이 방은 망부 스타일 방송이야. 불만이야? 오해했어? 자,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협박했다면, 자,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은 지금 이제 노래하시는 중이니까요. 망치사장님, 바람바오님 감사하고요. 요거 제목 바꾸기 전에 마무리 할게요. 황금선 어머님 감사합니다. 가려진 친일님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안철수를 띄우고 있다. 예. 우리가 조금 아까 본 문자에서도 이걸 이슈화라고 나온 거야, 저거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이슈화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황우여가 받은 문자예요. 네? 황우여라는 그 새누리당 대표가 받은 문자야. 안철수 사건을 이슈화하자고 지금 모의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협박했다면, 이건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거야. 이슈화하자고. 지금 증거가 나온 거 아니야.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함. 응? 민주당 경선 묻으려고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한 거야. 새누리당 검사 출신 정준길이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협박질을 하고 그거를 그 기자회견을 녹취록도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실관계를 띄우라고 지금 얘네들이 작당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실 잘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건 거잖아. 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받은 문자 내용이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슈화해야 함. 이슈화하자잖아. 새누리당이 안철수 협박했다라는 거. 안철수를 불출마시키려고 했다라는 자기네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믿어? 누가 믿어? 하필이면 이럴 때. 내가 뭐 잘못 생각했어요? 예. 이게 지금요, 황우야 폰이라고 나온 거예요. 뉴스야, 뉴스. 머니투데이 긴급 뉴스. 새누리 긴급 문자. 새누리 황우야 대표가 6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협박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는 메시지를 받아 읽고 있다. 뉴스야? 아니 보이잖아 이거 지금.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함. 예. 좌우지간 이 새누리당은
이 새누리당에서 안철수를 띄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내가. 발표된대. 경선 결과가 발표된대요. 자,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여기 이슈 해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내가 눈이 지금 삐꾸라서 민주당적 외눈백이라서 저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슈화 시키자는 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냥 내가 뭐 알아? 나 무식하잖아. 나 무식한 동네 아줌마인데 뭐 내가 뭐 알아? 그냥 좀 그렇더라 이거지. 뭔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지.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안철수를 내가 아까 쭉 12개 얘기했지. 다시 얘기해줘요. 첫 번째, 안철수를 서울시장 출마시킨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 오세훈 선대본부장, 박근혜 선대본부장 했던 이게 새누리당이야. 새누리당 오세훈,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윤여준이 안철수 출마시킨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 MBC에서, 그러니까 MBC 지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박근혜야. 근데 MBC에서 안철수 의혹을 조사하겠다 했더니 하지 말래, 지도부가. MBC 간부회의에서. 왜? 그 다음에 안철수가 재벌들에 대해서 뭐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알고 보니까 9년 전에는 그 최태원 회장의 구명운동 했던 게 밝혀졌어. 근데 갑자기 친박 현영이가 막 자폭을 했잖아. 친박 현영이 비서가 우리 의원이 돈 주고 의원 됐어요! 불었어. 그 다음에 안철수 룸사롱 논쟁이 벌어지니까 경찰이 우리가 사찰을 받는데 안철수가 그런 일 없대요. 그 다음에 안철수 팬클럽을 2월 달에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사람이 이회창 선대본부, 그것도 이거 이제 새누리당이잖아. 지금은 자유선대당 같지만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선대본부 홍보단장 출신이야. 그 다음에 교수들이 출마도 하나 안철수 지지선언 했는데 그 나철수 멤버들이야. 그 다음에 박근혜 지지자 할머니들이 안철수 찍으라고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고 박근혜 지지율이 센 곳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높아. 그 다음에 박근혜 안철수 여론조사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언제냐면 박원순한테 안철수가 양보한 날. 그날 박근혜 안철수가 이겼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대선 후보로 띄웠어. 몇 명한테 조사해서 750명한테 전화해갖고 안철수 대선 후보 만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이러면서 여론조사 하는데 안철수 문재인 여론조사는 최근까지 안 했어. 내가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했잖아. 그랬더니 웃기는 결과 나왔어. 안철수 문재인이 몇 프로 차이? 2.7% 차이. 아니 박근혜하고 안철수하고 얘네들 조사한 거는 안철수가 박근혜보다 5% 정도 앞선다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4% 앞서고 있다며. 계속 그렇게 발표했잖아. 그래서 문재인이 3등이고 41%고 안철수가 49%다. 8% 앞서고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막상 안철수 문재인 해보니까 2.7% 차이야. 뭐 여론조사가 이상한 게 계속 나왔다는 얘기지. 그걸로 안철수 대세론을 만들었어. 누가? 친박근혜 언론이.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추가된 게 가만있어 봐. 어디 있냐. 뉴스에 안 나온 건 제껴. 안철수에 대해서 문재인이 50%를 넘으면 안철수가 출마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도니까 갑자기 정운찬, 이명박 밑에 총리했던 정운찬이 안철수 끼고 신당 만들겠다 선언을 해. 그 다음에 7월달에 나왔던 이정희 출마설이 또 막 돌아. 그리고 난 다음에 뉴스만 얘기하자고. 그 다음에 오늘 3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제일 중요한 오늘 3시에 화요일 아침 전화 받은 걸 갖고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금태섭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랑 정준길이랑 검사 협박했던 정준길과 협박받았다는 금태섭은 대학교 동기동창이고 같이 검사했던 사이야.
거기다가 새누리당에서 자기네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안철수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냥 나는 이런 걸 보고 합리적 의혹이라고 하지. 예. 그냥 이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뿐이에요. 이게 뉴스에만 나온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제보받은 거 말고 뉴스에 나온 걸 쭉 나열한 거야. 이거는 황우여가 받았다는 문자 사진이고. 여러분이 볼 때요. 지금 이 벌어지는 일이 이게 내가 미친 거야? 내가 미쳐서 이렇게 생각해? 아니 우연이라고 쳐도 어떻게 10배까지가 이렇게 우연이 벌어져. 나더러 그걸 믿으라니까 참 그게 믿지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거지.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간은 너무 빠르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앉아서 생각. 예. 아니 지금 뭐 곧 발표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한번 써봐. 여러분의 반론을 한번 써봐. 내가 지금 너무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2007년 대선 때는요. 문국현을 띄우려는 사람들이요. 인터넷에 엄청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문국현이 대통령 돼야 된다. 근데 문국현이 뭘 하냐 이렇게 댓글 쓰잖아. 그러면 20명 정도가 막 붙어갖고 쌍욕을 했어. 그래갖고 문국현 비판을 못하는 분위기였다? 근데 2007년에 딱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07년에 문국현이요 인터넷 대통령이었어. 그런데 딱 까보니까 5.9%야 지지율이. 그렇게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고 문국현 지지하던 사람들이 안 찍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거 기억나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예. 여러분 한번 2007년 대선 결과 찾아봐. 그때도요. 문국현을 띄우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그 유한 킴벌리 회사를 막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방송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갖고 회사에 좋은 이미지. 근데 여러분 유한 킴벌리를 그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게 누군지 아세요? 유일한 박사예요. 돌아가신 유일한 박사가 유한 그룹을 만들고 그걸 사회적 기업 나중에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기부하고 가신 분이잖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사람은 유일한 박사인데 유일한 박사의 업적을 문재인 걸로 아니야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였지? 문국현의 업적으로 싹 미화를 해가지고요. 그 유한 킴벌리를 막 미화하는 프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문국현을 CEO라고 쫙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힐링캠프에 안철수 나와가지고 뜨는 거랑 똑같았다니까 그때. 그게요 그때도 문국현을 띄우는 방송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이거요. 예. 이게 지금 황우여가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거는요. 황우여가 받은 문자예요. 네. 황우여가 받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설명을 할게. 항상 있잖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옛날에 92년 대선 때는 정주영이 나와가지고 표를 갉아먹었어. 기억나요? 92년 대선 때 정주영이 나와가지고 그 표를 갉아먹어갖고 김영삼이 당선이 돼. 97년 대선에서는 이인재가 나와서 표를 갈라서 김대중이 됐는데 그때는 김영삼이 나라를 망한 상태였잖아. 그래서 이회창이 안 됐지. 거기다가 군대 문제 터져갖고 아들 군대 문제로. 그 다음에 2002년 경선 때는 없었어. 표를 갈리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워낙 노무현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언제? 2007년에는 문국현을 띄운 거야. 문국현. 그리고 이번에는 안철수를 띄우는 거야. 근데 원래 있잖아요. 안철수를 언제부터 띄웠냐면 2008년 가을부터 띄웠는데 왜 그랬냐? 그 전에는 2008년 2008년 그 봄에는요. 계속 대선 여론조사를 하잖아. 정준길이가 4위 표명했대요. 예. 2008년에 처음에 여론조사할 때 누구 나왔는지 알아? 반기문. 기억해요? 2008년에는
박근혜 반기문으로 1대1 구도를 갔어. 기억나지? 나온다. 바랍니다. 지금 오마이뉴스, 예, 지금 현재 오마이뉴스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음악이 좀 지금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뿌리뿌리하다. 개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원 동지 여러분께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개표 시간 중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신속히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직도 아니니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문자는요, 한나라당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받았다는 문자예요. 근데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무슨 부실장이야. 근데 이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표한테 보낸 문자인데 문자가 참 짧아. 여기는 무슨 부실장이 저기 대표한테 반말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철수 이야기를 그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이 무슨 부실장이 제일 높은 사람인가 봐, 여기는. 예. 망치 나대지마, 씨발려나? 와, 너 돈 많구나. 누노는 법원에서 만나. 예. 지금요,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안철수를 이슈하려고 그랬어요. 예.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돌아가서, 언제냐면, 2008년, 잘 생각해봐. 내 말이 맞는지 뉴스 검색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뉴스 검색해봐.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단체 문자지. 단체 문자라고 우기겠죠. 자, 봐요. 2008년에요, 3월부터인가, 이 대통령 여론조사가 발표가 돼. 아니, 대통령이 새로 뽑힌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여론조사를 나가면서 박근혜와 반기문. 그래서 박근혜가 1등, 반기문 2등. 기억나요? 그거 보셨던 분.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2008년에 말이에요. 뉴스 검색해봐. 그때는요, 박근혜가 1등, 반기문 2등 이렇게 나왔어. 기억나지? 그걸 8월까지 한 거야. 그걸 3월부터 매달 이 반기문을 넣어가지고요, 8월까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문제제기를 하잖아.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그 대통령 선거로부터 5년 전에 우리 국내 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반기문은 그 조건이 안 된다. 그랬더니만 딱 반기문이 빠진 거야. 그게 2008년 가을에 반기문이 빠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부터 누구들 중심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안철수를 띄우기 위한 노력들이 나와. 그러면서 안철수 책들이 나오는데요. 이 안철수 책들은 이건 정치인 책이야. 컨셉이 딱 정치할 사람 책이었다고. 그게 나는 이게 안철수를 국회의원 내보낼래라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국회 출마 안 해? 왜 시장 나오나 보다 했다고 2010년에. 그래도 출마를 안 해. 그런데 2011년부터 뭘 했냐? 청춘 콘서트. 2010년 가을부터요, 청춘 콘서트에 안철수를 쫙 띄운 거야. 근데 이 청춘 콘서트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법륜이라는 사람이고, 법륜이라는 사람이 북한 인권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고, 북한 인권운동은 공교롭게도 지금 대부분의 뉴라이트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건 의도했다는 얘기 아니야. 우연히 그랬다는 얘기야. 그런데 작년에 10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안철수를 제일 먼저 띄운 게 윤여준이다. 그 윤여준이 누구야? 박근혜 선대본부장. 박근혜 선대본부장, 오세훈 선대본부장.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안철수를 띄웠을까? 왜? 정운찬, 이명박 밑에 총리한 사람이야. 이명박 밑에 총리했던 정운찬이가 왜 안철수랑 신당 만들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광주 경선이 제일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3호사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왜 새누리당은 저런 협박 전화를 했지? 그 다음에 저 협박 전화를 이슈화하자고 당대표한테 문자까지 보냈잖아. 예. 지금 네이트 기사 순위 1위부터 9위까지가 안철수, 박근혜, 정준길로 장악. 확인해봐요. 지금 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 구분응선을 넘고 있는 민주당 이 경선이요. 이 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결선 투표를 가냐 안 가냐가 결정돼.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오늘 민주당 경선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안철수로 도배를 했어. 여러분이 볼 땐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요, 내가 이제까지 민주당 경선을 중계를 해왔는데, 오늘이 최고 시청률 찍었어. 오늘이 민주당 경선 중에 최고 시청률 찍었다고. 저기, 누구니? 문재인 TV에서 1600명 보고, 우리 방에서 3500명이 봤어. 합쳐 5000명이야. 그러면 박원순 때랑 똑같은 그 시청률을 자랑한 거야. 그런데, 지금, 뉴스에는 왜, 민주당 경선은 얘기가 안 나와? 왜 뉴스에 민주당 경선 얘기는 없어? 속보 아니야, 바다커피님 알아요. 정준길이 사의를 표명했다. 협박을 인정하는 거지, 저건. 정준길이 그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는 협박을 인정하는 거야. 한 친구연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이게 새누리당의 악재라고 보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새누리당의 악재라고 보이세요? 쿠쿠리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새누리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호재예요. 얘네들의 자해도 해. 여러분 있잖아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가 칼침을 맞았어요. 칼침을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갖고 뉴스에서 2주일 동안요. 지방선거 내내 2주일 동안 칼침을 놓은 놈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잡힌 열린우리당 당원하고 무슨 관계냐. 그거 뉴스 도배를 했어.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다? 선거 딱 끝나니까 칼침 놓은 놈하고 열린우리당 당원하고 아무 관계 없다 발표가 났어. 우연일까? 우연일까? 예. 이게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박원순한테 안철수가 양보를 했어. 그러면 다음날 메인 테마는 뭐가 나와야 돼? 박원순한테 안철수가 양보했다가 다 메인에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뜬금없이 CBS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750명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안철수 지지율이 박근혜 앞섰다. 그게 나머지 친박 언론에는요. 그게 도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안철수가 양보해줬다는 얘기는요. 묻히는 바람에 2주를 내가 다시 띄우느라고 개고생을 했어. 얘네들이 그렇게 움직여.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가 새누리당 간첩인가? 이 등신새끼야. 그게 아니지. 안철수가 새누리당 간첩이 아니라 누구는 지금 쟤네들은요. 문국현 이용했듯이 안철수를 이용하는 거야. 안철수를 이용해서 지금 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야. 그거 모르겠어? 야, 나한테 하트 달리지 말라고, 자작. 네가 보기에는 이래도 내가 품절녀야. 어이 자작. 막 하트가 그러는데 나한테 그렇게 막 하트 날리지 마. 내가 보기와 달리 네가 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내가 보기와 달리 품절녀야. 네가 날 아무리 사랑해도 나는 네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예, HSO 200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은 이런 자작극을 펼쳤을까요? 그럼 왜 얘네들이 이런 자작극을 펼쳤을까요? 예, 아주바님, 생떼쥐, 페리님, 러브랑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런 작전을 펼쳤는데 누가 펼쳤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박근혜에게 유리해요. 왜? 이 사건으로 안철수가 얼마나 뜨겠어. 그지? 안철수 불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이 뉴스로 완전히 덮어요. 지금 이제 이 야권 단일화 세력, 야권 단일화를 추구하는 쪽에서는 안철수가 불출마하거나 문재인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요. 안철수를 출마시켜라. 그게 여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철수의 불출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 사건은요. 안철수가 불출마할까봐 일으킨 사건이에요. 안철수를 반드시 출마시켜라. 여론을 분노하게 해서 안철수 출마를 몰고 가려는 거야. 이번 사건은. 내가 볼 때 그래. 그래서 안철수를 출마시켜야 민주당 후보는 죽이고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중에서 안철수를 막 띄워줘야 단일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 정몽주. 누구지? 정몽준. 기억나죠? 노무현 대통령 때요. 정몽준 기억나?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정몽준을 띄워야 된다. 지랄 연병 났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지금도요. 얘네들은 안철수를 띄워가지고 안철수를 띄워서 누구를 덮어라? 민주당 후보를 덮어라야. 안철수를 띄워서 민주당 후보를 덮어라. 그래가지고 정몽준이 놀란 게 워낙 인기가 높아가지고 정몽준이 자기가 될 줄 알았어. 그런 여론조사로만 하면 자기가 될 줄 알았잖아. 근데 까보니까 노무현이 되니까 얘가 멘붕된 거 아니야. 그때도 왜 그랬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최소로 줄어들어도 국민 중 22%야. 최대치로 올라가면 32%야. 그 사람들이 정몽준, 노무현 여론조사하면 누구 찍었을 것 같아? 노무현 찍어. 노무현 찍어. 왜? 민주당 후보니까. 그래서 노무현이 된 거야. 근데 언론에서 정몽준을 너무 띄워가지고요. 예. 너무 띄워가지고 그 정몽준은 지가 될 줄 알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철수 박근혜 계속 여론조사를 하면서 안철수가 49% 지지율을 받는다고 떠들었어.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5명이 지지해요? 대답해봐. 당신들 주변에 10명 중 5명이 안철수 지지해? 아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안철수가 50% 지지율이라고 떠들어. 그러면서 안철수한테 문재인이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분위기를 깐 거야. 어떻게 발표를 했냐? 안철수 박근혜, 안철수 승.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승. 그래서 그 안철수하고 문재인 표 차이가 9%, 10%, 8% 이렇게 발표했어. 근데 내가 왜 꼭 그렇게만 발표하냐? 안철수 문재인 왜 그렇게 조사 안 하냐? 막 우겼더니 진보단체에서 조사를 해본 거야.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랬더니 둘이 표 차이가 2.7%밖에 안 나. 그럼 뭐야? 그동안 10% 났다는 얘기는 뭐야? 개뻥. 언제 이랬어? 오세훈이 한명숙보다 그 지지율 17%에서 22% 앞섰다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오세훈이 22% 앞선다 그랬어요. 한명숙한테. 까보니까 몇 프로였어? 1%였지. 2010년 추석 때는요. 이명박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2010년 여론조사 결과 2개 회사가 추석을 바로 앞두고 발표를 했어. 이명박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몇 프로? 50%. 근데 내가 야 누구한테 조사했냐? 지금 시장 가봐라. 그때가 배추값이 배추 한 포기 12,000원 할 때야. 아줌마들 입에서 쌍소리 나오고 있다. 누가 50% 지지했냐? 그래갖고 내가 문제를 제기했잖아. 나중에 추석 연휴 끝난 다음 발표가 났어. 그 여론조사 했던 2개 회사에서 뭐라 했어? 우리 조사한 적 없다. 둘 중 하나가. 얘네가요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야. 정말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5명이 안철수 지지해요? 지지한다고 얘기한 사람들 어디야? 부산 젊은이들, 경남 지방의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왜? 청춘 콘서트를 대학을 돌면서 했어.
그래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안철수를 지지해. 근데 얘네들은요 뭐라 그런 줄 알아?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똑같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민주당 후보보다 낫다야. 그런데 과연 얘네들이 안철수 박근혜 중에 안철수 찍을까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얘네들이 과연 둘 중에 이 얘네들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뭐 안철수는 대학생들이 안철수 왜 지지해? 너무 깨끗해서요. 기존의 정치인과 달라서요. 그랬는데 안철수는 단란주점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룸사롱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사찰을 한 30대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찰한 결과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젊은이들의 지지율이 어느 만큼 유지되겠냐고. 지금 이 젊은이들이 누구냐? 2007년 허경영 찍었던 애들이야. 응? 지금 안철수 좋다고 막 띄운 애들이 막 그 주변에서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 2007년에 허경영 찍은 애들이라고. 기억나요? 아줌마 말이고 아줌마의 주장이고 뭐 그렇게 그냥 있었던 일을 나열한 것 뿐인데 내가 뭐 알아? 다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정리하고 가자는 거지. 분명히 황우여가 받은 문자에 안철수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이슈화하자. 영민아? 선생님 같은데? 사실관계를 이슈화하자라는 저 문자를 보면서도 물론 이렇게 하겠지. 협박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얘기한 거다. 응?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그러나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최고의 덕을 본 사람은 누구야? 박근혜야. 안철수가 떠야 박근혜가 돼. 박근혜는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 왜? 여러분 요즘에 성폭력 나주 여학생 성폭력 사건을 초등생 성폭력 사건을 막 띄워갖고 박근혜가 사형을 부활해야 된다 이랬잖아.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우리나라 형법상 성범죄자는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성폭력 범죄자는 사형 못 받아. 만약에 박근혜가 그렇게 어린이 아동 성범죄에 관심이 있었다면요 국회의원 5선 할 동안 형법을 고쳤어야지. 어린이 성범죄자는 사형시킬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야지. 두 번째 어그로는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부활시킬 게 아니라 지금 있어. 사형제도가 있어. 있는 사형제도로 성폭력 범죄자들을 사형시킬 수 없어. 그런데 나주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분노한 박근혜 여사께서 사형제도 부활을 얘기해.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게. 5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형법에 성폭력 아동 성범죄자를 사형시킬 수가 없는데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 뭐 하자는 얘기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세 번째,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지 알아요? 나도요 그 나주의 성폭력 범죄자 이런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그 산채로 포를 뜨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주에 그 사람이 진짜 범인 맞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어?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피해자가 뉴스 찾아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며칠 뒤에 가해자라고 잡혀갔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그 다음에 증거가 막 조작이 돼. 그지? 거기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야? 판결이 공정하지 않아.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시절에 죄 없는 8명의 지식인이 박정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했어. 박근혜가 전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줘도요 그 사람들 못 살아와요. 억울한 8명의 생명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로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야. 아무리 돈을 줘도요 아무리 돈을 줘도 그 8명 살려낼 수가 없어. 그 8명 가족들은요 빨갱이 가족이다, 간첩의 가족이다 그래서 27년 동안 숨어 살거나 심장마비가 걸려 죽거나 어린아이가 새끼줄에
그 간첩 사건으로 죽은 사형당한 사람 아버지의 자식은요, 새끼줄로 목이 묶여가지고요, 동네를 질질 끌려다녔어요, 애들한테. 간첩 새끼, 나쁜 새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보면서 27년을 보낸 어머니 심장이 어땠을 것 같아? 그런데 뭐? 사형? 예. 왜 딴 얘기하니? 왜 딴 얘기해? 자, 경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후보, 그러니까 비호남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비호남 후보, 경남 후보로서 호남 지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경남 지역과 호남 지역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경선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바로 광주 전남이 민주통합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 수가 약 14만 명이었습니다. 네, 오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그런 선거인에 참여한 그런 이제 경선이 수도권을 제외하면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호남, 광주 전남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거기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투표를 한 후보, 또 1위에 올라선 후보들은 앞으로 이 바람을 타고 수도권 경선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경선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개표가 완료됐다는 지금 선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광주 전남 경선에서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 발표가 될 텐데요. 방금 전에 만나왔던 문재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아마 오늘도 그 민심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서 8연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과연 결과가 문재인 후보의 8연승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손학규 후보나 김두관 후보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호남 유일 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뭔가 추격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다시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한데요. 방금 그 기자가 오늘 이 광주 경선이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개표 내가 볼 땐 결과는 그렇게 쉽지 않아. 후보자 기호 순으로 총 득표수와 득표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채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뭐야? 왜 소리가 안 들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 전남 지역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후보별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 투표소 투표, 모바일 투표 결과와 총 합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광주 전남 지역의 합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투표 결과 총 선거인단 수 13만 9,276명, 투표수 6만 9,972명,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율 65%, 투표소 투표율 14.53%, 모바일 투표율 61.99%, 총 투표율 50.24%입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 130표, 투표소 투표 200표, 모바일 투표
2105표, 총 득표수 2435표, 득표율 3.48%.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투표 215표, 투표소 투표 1257표, 모바일 투표 9546표, 총 득표수 11,018표, 득표율 15.75%입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투표 375표, 투표소 투표 2182표, 모바일 투표 2053표, 총 득표수 22,610표, 득표율 32.31%. 기호 4번 문재인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투표 179표, 투표소 투표 1385표, 모바일 투표 32,345표입니다. 총 득표수 33,909표, 득표율 48.46%입니다.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 전남지역 투개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들께서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김두관이 후보자들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는요, 투표율이 50%잖아. 투표율이 50%라서 이거는 문재인이 이길 수가 없었어. 대의원 당원 정지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투표율이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신고은님 감사하고요. 문재인 지지자들 다수가 문재인 지지자들 다수가 투표를 안 해버린 거야. 온리문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50%를 좀 넘어주는 50%를 넘어주는 좀 기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손학규가 어저께 무리하게 민주당 모바일 경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공격을 했던 게요,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김두관 손학규의 뭔가 이 투표에 문제 있다, 계속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누구를 절망시키느냐? 문재인 지지자들을 절망시킨 거야. 그래서 투표율이 5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냐하면, 이 손학규의 지지표는 조직표야. 자기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뭔가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공중전을 치게 되면,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는 안철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야. 안철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떤 정당이라든가 민주당 안으로 강하게 결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이 다른 후보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뭔가, 민주당에 문제 있대 이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만 명 중에 50.24%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전주도 그랬잖아. 전주는 태풍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여기는 지금 태풍 피해도 있었겠지만, 태풍 피해가 웬만큼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손학규, 김두관이 선방한 거예요. 여기서 이 2%만 더 투표했어도, 만약에 여기서 상징적으로 문재인이 50%를 넘었다면, 이게 확 영향을 미쳤을 텐데, 문재인 돌풍이 되고, 안철수 측을 이렇게 좀 더 위축시켰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손학규, 김두관의 목표는 뭐냐? 결선 투표야. 어떻게든 50%를 못 얻게 하는 거.
어떻게든 50%를 못 얻게 주저앉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볼 때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요, 그 광주 전남이 문재인한테 몰표를 줄 줄 알았어. 예, 그죠? 광주 전남이 문재인한테 몰표를 줄 줄 알고 기대를 했던 거야. 근데 이게 몰표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공중전의 문제인 거야. 왜 손학규, 김두관이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외쳤을까? 자기네들도 뻔히 알면서, 공정한 걸 알면서 계속 불공정을 외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조직표가 아니야. 감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50%대로 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문재인 지지표가 떨어지는 거야. 예. 네. 아휴, 모차르트. 예. 일단 지금 현재 그 광주에서도 이제 1등을 했고, 자, 이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라면, 긍정적인 평가는 뭐냐 하면, 아까 분위기 봐요. 이게 부정적인 평가였다면, 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 반대표. 아까 그 분위기는요, 막 문재인한테 욕을 하고, 그렇잖아. 문재인을 비판하고, 막 그 당 지도부를 비난하면서, 쌍욕을 하는 분위기가 다수였지만, 근데 까보니까, 문재인이 또 1등 한 거야. 그지? 까보니까 또 문재인이 1등 한 거라고. 그니까, 저기 막 동원돼가지고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결론은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재인 지지표가 훨씬 더, 문재인 지지표는 속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문재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만 욕했다. 문재인을 욕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 지도부가 욕먹을 만해요? 당 지도부가 욕먹을 만해요? 당 지도부가 뭘 했다고 욕을 하는데? 당 지도부가 뭘 해서 욕을 먹지? 지금 민주당 경선에 문제 있어요? 나는 정말 손학규, 김두관에게 묻고 싶어. 민주당 경선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 손학규 32.3%도 문제 있는 거네. 그죠? 손학규, 김두관이 나는 정말 웃긴다는 게, 만약에 이 민주당 경선에 문제 있으면 그 손학규 지지하는 32.3%도 문제 있는 거네. 그치? 잘못된 표잖아. 이 손학규를 찍은 32.3%는 어떤 세력이야? 김두관을 찍은 15.7%는 누구냐고. 둘이 합쳐가지고 47%야. 민주당 세력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 정말 웃기잖아요. 그죠? 아니, 민주당 경선에 문제 있으면 손학규, 김두관, 지네 지지율도 문제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문재인을 지지하는 표는 잘못된 표고,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표는 정상이야? 어느 계산법이 그래? 누가 그래? 정체불명의 모바일 세력이라는 거, 그 도대체 이 문재인, 김두관, 아니, 손학규, 김두관을 지지한 37.9%는 어느 정체불명의 모바일 세력이냐고. 자, 이게 바로요, 여러분 잘 봐요. 나는 오늘 이 현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안철수의 위험성하고 통하는 거야. 왜? 안철수 지지자들은, 봐요. 지금 문재인한테, 문재인이 아무 문제 없잖아. 당 지도부도 제대로 다 했고, 하다못해 김한길 추미애도 지금 모바일 경선 문제 없다고 진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민주당 경선 문제 있다 막 떠들어대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위축되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안철수가 문재인이랑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됐어. 그런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야. 그지? 민주당은요, 안철수를 단일화되면 민주당은 가서 찍어요. 그러나 누군데? 가운데 지대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안철수에 대해서 의혹을 막 박근혜 지지자들이 퍼뜨린다면, 아까 정준길처럼 너 30대 여자랑 무슨 뭐 내연의 관계라며 이렇게 막 떠들고 뇌물 받았다며 막 떠들어. 이게 하루에 몇 개씩 막 나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흔들려요.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측에서는 안철수를 출마하고 안철수가 띄우는 게 유리한 거야. 왜? 안철수가 떠야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무너지기가 쉽거든. 안철수 지지자들은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야. 의혹을 막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그 박원순 시장 됐을 때 박원순 시장 선거 기간 동안에 학력 의혹을 막 때렸잖아. 기억나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학력 의혹을 계속 들이댔잖아요. 그거 하루에 3건 4건 터지니까 어때? 정신 없었지? 기억나? 박원순 시장 선거하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학력 의혹이 있다고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주장을 했잖아. 그때 여러분들 막 흔들렸지? 야 이거 뭔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흔들렸잖아. 내가 그때까지요 내가 박원순 시장한테 화가 나가지고 민주당으로 출마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모른 척하고 한 3일 있었어. 그런데 너무나 심하게 검증이 들어오는 거야. 검증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돌아와갖고 반나절 만에 그래? 학력 위조 있어? 한번 검증해보자. 바로 증거 떴잖아. 바로 증거 떠가지고요. 그날부터 걔네들이 주장한 3가지 파죽지세로 우리가 물리쳤어. 이틀 동안. 파죽지세로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경원 1억 원 사건이 딱 터지는 바람에 게임 오버된 거지. 있잖아요. 나 서울 살아. 도봉구 창동은 서울에 있어. 예. 자, 여러분. 지금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예. 안철수 지지자들의 문제점이야,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당 밖의 문재인 지지자들이요. 막 문재인한테 문제 있다로 흔들려. 나중에 문재인이랑 안철수랑 단일화한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 쟤네들이 막 하루에 4가지씩 계속 떠들잖아. 그런데 우리가 증명 가능해요? 나는요. 내가 박원순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어. 왜? 박원순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내 주변에 박원순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박원순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우리가 낼 수 있었다고. 안철수에 대해서 증거자료 낼 수 있어요? 나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묻고 싶어. 당신 안철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안철수에 대해서 쟤네들이 계속해서 오늘 같은 의혹을 막 제기했을 때 내연녀가 있다. 여러분 저기 누구니? 걔 괴벨스가 한 말이잖아. 사람들은 처음 거짓말을 들으면 안 믿는다. 그런데 2번째 거짓말을 들으면 의심을 한다. 그리고 3번째 거짓말을 들으면 믿게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안철수 지지자들, 당신이 안철수를 얼마나 알아? 쟤네들은 안철수의 모든 걸 알아. V소사이어티? 무서운 조직이야. V소사이어티라는 게 그게 한국의 재벌 2세들이랑 안철수가 어울린 건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안철수에 관한 정보들 당신이 알아? 우리가 재벌 2세야? V소사이어티 활동해본 적 있어? 없잖아. 안철수의 V소사이어티 활동은요.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방어 불능이야. 안철수가 아무리 착했고 그때 못 모르고 거기 어울렸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뭐 터뜨려버리면 우리가 증명해줄 방법이 없어. 그게 위험성이라는 거야. 박원순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아는 인맥들 동원이 가능했어. 그래서 학력 같은 것도 우리가 증명이 가능했는데 안철수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 자, 이게 망치 부인이 노릇한 튀김님 잘 지냈어요? 이것이 망치 부인이 오늘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협박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재방송이 되면 내가 아까 1시부터 했는데 진짜 1시부터 했는데요. 그 첫 소식부터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첫 소식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야. 어저께 내가 방송 끝내고 나서 방송 중에 2번이나 전화를 받았어. 아는 선배한테 무슨 급한 일인가 해서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손학규 캠프에서 망치 부인이 서울 시의원 부인인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재근 의원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망치 부인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전화 받기 전에는요, 문재인 지지를 안 했어요. 예? 내가 그 전화 받기 전에, 어제 낮 2시 이전에는 문재인 지지를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민주당 야권 후보 아무나 지지야. 야권 단일 후보 되면. 하다못해 손학규가 돼도 나는 지지한다 그랬었어. 그 얘기 들으신 분? 내가 야권 단일 후보, 그게 손학규가 될지라도 나는 지지할 거다. 그 얘기 들으신 분? 들으신 분 손? 들은 사람 많죠? 그죠? 다 들었죠? 그런데 내가 어제 2시 이전에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거야. 나 문재인 지지한 적 없어, 어제 2시에는. 2시 이전에는. 그런데 왜? 어저께 내가 화가 났잖아. 문용식 그 대변인이 문재인 캠프에서 나는 불러다가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전해주고 싶었고 당원의 심정을 전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어제 갑자기 손학규 캠프에서 광주 전남 모바일 경선 중단하고 개표도 중단해라,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의원 투표하고 현장 투표는 진행하되 모바일 투표를 중단해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완전히 빡이 친 거야. 그래서 나는 손학규 김두관 후보한테 너무나 서운하다, 너무나 화가 난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지지할 거다 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걸 하루짜리 선언이었어. 둘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깽판 안 치면 나는 오늘쯤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었다고. 근데 어저께 전화해갖고 그 얘기를 어떤 얘기? 시의원 부인이 누구를 지지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의원 부인이 누구 지지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은 지들 멋대로 막 캠프마다 가 있으면서 대한민국 시의원 부인은 누구 지지하면 안 돼요? 진민희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공중파예요? 세금으로 운영돼요? 생방이에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박원순, 박영선 경선 때도 박영선 캠프 쪽에서 일하는 선배들한테 내가 욕을 먹었어. 아니, 우리 신랑이 협박을 당했지. 어떻게 민주당 시의원 부인이 박원순을 지지하냐. 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당시 시의원 그만두라고 내가 그랬었단 말이야. 이번에 또 들었어. 시의원 부인이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냐. 아니, 시의원들도 가서 캠프마다 있더만 손학규 지지하는 시의원은 되고 그 시의원 부인은 누구 지지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정세균 지지한다 할 때 왜 항의 안 해? 그러다 문재인 지지한다 그러니까 왜 항의하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동네 아줌마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요, 손학규 김두관 지지 언론 많잖아요. 지금 전국에 이명박 박근혜 지지하는 언론들이 전부 손학규 김두관 지지하잖아. 전부 다 민주당 문제 있다고 얘기하잖아. 나 하나쯤, 몇 명 보지도 않는 나 하나쯤은 민주당을 위한 변명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손학규 자격 없다 그랬어? 손학규 김두관이 마치 이 경선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그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잖아. 자기네들 지지표도 그럼 잘못된 거잖아. 그리고 저는요, 내가 오늘 이런 주장을 할게요. 손학규 김두관 측에서 이번 경선이 불공정했고 그래서 이 경선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면 나는 결선 투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나는요, 이번 경선이 그토록 문제가 많았다라면, 그래서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 나는 결선 투표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 이번 투표는 불공정했어.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결선 투표를 하지? 무슨 근거를 갖고? 그치? 불공정한 투표 결과 갖고 무슨 결선 투표를 해? 그렇잖아. 내 말 맞지? 나는요, 손학규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가 계속해서 이 투표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했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결선 투표에 반대해요. 불공정하고 문제 있는 투표 결과를 가지고 무슨 결선 투표를 주장해? 안 그래요? 자기 지지하는 건 맞는 얘기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거야? 나의 주장이야.
나는요, 결선 투표 없고, 이번에 1등한 걸로 가든지, 아니면, 결선 투표 주장할 자격이 없어. 왜? 이번 투표 불공정하다며! 불공정한 투표를 하고 무슨 결선 투표를 하나?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딸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놈들이 있었어. 차마 내가 입에 담지 못할 내 딸을 협박하고 모욕한 새끼들이 있었는데요. 얘네들 주소지가 어디냐 하면, 다 경북 대구 검찰청 포항지청 관할구역이야. 내 딸 납치하겠다, 토막살인하겠다, 그 다음에 성적인 모욕한 놈들, 내 놈을 잡아놨더니, 얘네가 다 경북 포항 쪽 애들이야. 포항지청, 관할 주민들이야. 참 희한하죠? 증거 영상 나갑니다. 예. 지역감정 일으키지 마세요. 내가 언제 지역감정 일으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지역감정 일으켰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역감정 일으켰어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모욕한 놈들을 잡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이 포항지청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봐봐요. 자, 하나하나 보여줄게. 경북 포항지청. 글자가 반대로 나와요. 포항지청. 보여요? 예. 포항지청. 예. 포항지청.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니, 어린아이를 협박하고, 예. 어린아이를 협박하고, 예. 어린아이를 협박하고 모욕한 애들이 어떻게 다 포항에 사냐고. 지금 보셨죠? 아니, 내가 그 있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줬는데 무슨 지역감정 얘기야. 예. 다시 보여줘요? 다시?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상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안철수 협박 사건을 노출시키고 싶은 모양인데, 정말, 씨. 예. 과묵한 선비님,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오늘 팩트만 정리할게요.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협박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금태섭하고 정준길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이게 지금 누구 쪽 주장이야? 정준길 측 주장이잖아. 오늘 정준길이 지금 사퇴를 했어요. 공보위원 사퇴를 해서 급히 불을 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안철수 관련 이 사실관계를 이슈로 만들자라고 지금 작당하고 모의하고 있는 게 딱 걸렸네요. 예. 이건 뭐라고 할 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예. 전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